현재 해외 축구 클럽들은 시즌 중간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국가의 대표 선수들은 두 경기를 치르고 클럽으로 돌아가기 위해 빡빡한 일정 속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지 않지만 유로파 리그에 참가하고 있어 더 어려운 일정으로 인해 주전 선수들이 심각한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의 원인은 유로파 리그가 주말 경기 전 23시에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에 경기를 치르고 나면 이틀의 휴식 후 월요일에 다음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선수들은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에 출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은 여러 차례 과도한 경기 수로 인해 일정 조정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토트넘은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들과 부상자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국가대표 선수들의 상황에 대해 말하자면 비수마는 토요일 경기에서 약 90분 동안 뛰면서 많은 체력을 소모하며 공격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비록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7.3점이라는 평점을 받으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이번 주에 또 한 경기가 남아있는데 그가 계속 이렇게 많이 뛰게 된다면 정말 위험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비수마뿐만 아니라 벤탄쿠르도 있습니다. 그러나 벤탄쿠르를 칭찬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는 우루과이 국가대표로서 문제를 일으켜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루과이에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벤탄쿠르가 출장 정지 상태이므로 그는 11월 국제 경기도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토트넘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강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손흥민이 2번이나 그를 용서하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FA가 기소를 하게 되어 언제 어떻게 판결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주에 벤탄쿠르가 출장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토트넘에게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단 한 경기 출장 정지라도 토트넘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이번 시즌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수 로테이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어떤 선수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모든 선수들이 빡빡한 일정에 맞춰 조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벤탄쿠르가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비수마가 주중 경기에 출전하더라도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풀백 위치에서는 포로가 이번에 스페인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CM 경기를 위해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도기가 국가대표에 자주 소집되지 않지만 아직 주전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국가대표가 승리한다면 그는 단지 짧은 휴가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벨기에와의 경기에서는 약 20분 정도 출전했습니다. 이 휴식 기간 동안 네길론과 클루셉스키의 체력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클루셉스키는 토트넘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선수 중 하나로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30분을 뛰고 이틀간 휴식을 취한 뒤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한 후 다시 국가대표팀에서 공격수로 출전했습니다. 그는 주중 경기에서도 계속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솔직히 말해 손흥민 다음으로 클루셉스키가 우리에게 가장 걱정되는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는 에스토니아와의 경기로 상대가 약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정되길 바랍니다. 공격수 위치에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손흥민, 리샤를리송, 오도베리가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영국 언론에서도 이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리샤를리송은 꼭 필요한 보강 선수로 현재 랑캐스터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양쪽 윙어를 위한 대안도 필요합니다. 현재 토트넘은 5천만 파운드 가치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솔랑케를 케인의 믿음직한 대체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는 국가대표팀에 다시 소집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최근 그리스와의 경기에서도 약 20분간 출전했습니다. 문제는 잉글랜드가 그리스에 패배했다는 점입니다. 이내 선수의 가치가 거의 하락했습니다.
정말로 축구는 어려운 스포츠입니다. 어쨌든 솔랑케는 이제 새 감독의 전술에 따라 주력 공격수로 자리 잡고 있으며 로테이션이 이루어질 경우 리샤를리송은 대체 옵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리샤를리송이 돌아온다면 문제는 없고 오도베리는 존슨이 손흥민의 백업이 될 것입니다. 베르너가 출전하지 못할 상황이므로 손흥민을 대신해 출전할 수 있습니다. 존슨은 최근 6경기 연속으로 골을 넣었고 국가대표팀에서도 득점에 성공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운이 좋은 선수이며 이제 출전할 시점이 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경기에서 출전한다면 웨스트햄과의 경기 전에 회복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출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팀의 안타까운 패배를 지켜본 그는 팀장으로서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할 수밖에 없죠. 소식에 따르면 그는 내일부터 1군 훈련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남은 문제는 센터백입니다. 사실 스트랩과의 경기에서 센터백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반더린데는 국가대표팀에서 백업 선수로 있었지만 동료들이 부상당해 지난 경기에서 풀타임으로 수비수로 뛰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반다이크가 퇴장당하면서 다음 경기를 위해 센터백이나 풀백으로 계속 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더피크는 SK 그룹으로부터 경고를 받지 않았지만 지난 시즌에 햄스트링 부상을 2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속도를 가진 센터백 중 하나지만 컨디션이 저하되면 일반 선수와 같아질 수 있습니다.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그는 100% 과부하 상태로 출전할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7경기 중 5경기에서 실점을 했고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도 걱정스러운 패배를 겪었습니다. 이후 신뢰할 수 있는 스포츠 매체인 디 애슬레틱은 로메로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명의 센터백만 있을 때 1명에게 문제가 생기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는 두 센터백 모두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로메로가 이번 시즌 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여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7월 14일 콜롬비아를 꺾고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우승했으며 그는 3주 후에 토트넘의 프리시즌 훈련 캠프로 복구했습니다. 만약 그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라면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브라이튼과의 경기 전에 로메로는 헝가리 원정에서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했으며 그 후 단 이틀만 쉬고 다시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서는 충분한 체력을 유지했지만 후반전에는 계속해서 경기를 이어가면서 체력 고갈로 이어졌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실점한 3골이 모두 로메로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스터시티와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도 로메로의 실수로 인한 실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체력 소모로 인해 집중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라면 레알 마드리드가 그를 주목할 리가 없습니다. 로메로는 이번 A매치에서 첫 경기를 출장 정지로 뛰지 못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볼리비아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로메로가 빠진 아르헨티나는 베네수엘라에 패하고 겨우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로메로는 아르헨티나의 주전 센터백으로 볼리비아와 A매치에서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로메로는 또다시 긴 이동을 해야 하고 시차에 적응하기도 전에 3일 만에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솔직히 그 10일의 휴식이 로메로에게 충분한 회복이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 웨스트햄과의 90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은 그의 체력에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